마지막 강평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확실히 2차 시험이 조금 일러지다 보니까 이제 원래 6월 4주차 24회차가 나와야 되는데 23회차가 마지막이죠. 또 아마 이번 주에는 시험도 많이 안 볼 겁니다.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이제 7월 첫째 주나 이럴 때 이제 시험을 좀 보다 보니까 이제 6월 4주차까지 시험을 봐도 2주가 빌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때는 이제 보통 학원에 추가 모의고사를 해달라, 한 주가 붕 뜬다 뭐 이래서 추가 모의고사를 막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마지막 주는 그냥 안 나와요. 컨디션 관리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사실 하긴 이거 듣고 있는 시점에 이미 늦었죠. 가능하면 사실 마지막 모의고사는 나와서 일주일 흐름이 쭉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모의고사를 보고 다시 일주일 준비하고, 토요일날 모의고사를 보고 또 일주일 준비하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실제 시험을 보고 이래야 되는데 우편으로도 전환을 많이 하고 그래서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잘 하시겠죠. 이번 주에 이제 와서 여러분한테 이걸 잘 썼습니다, 저걸 잘 썼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의미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한 사항을 좀 설명드릴게요. 저 일단 보통은 이제 유예생보다 요즘은 3년차 합격, 3년차와 4년차의 합격률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결코 공부량 때문이 아닌 겁니다. 2년차나 3년차나 4년차냐, 공부량은요 어차피 유예생 때 정점을 찍은 다음에 거기서 크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차 합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뭔가라고 하냐면요, 유예생들이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유예생들은요, 제발 오버하지 좀 마세요. 아무래도 유예생들은 이제 이게 처음 이제 제대로 보는 시험이고 여기서 반드시 합격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 당일에 막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뭔가 쓸데없는 게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모의고사 때 한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뭐가 더 쓰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오버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되냐면요, 여러분이 오버를 해서 더 쓰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요, 시간이 그렇다고 늘어나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유예생 때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한두 문제를 못 써요. 한두 문제를 못 썼으면 나머지 문제에서 조금씩 더 쓴 걸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절대 오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평소에 해왔던 시간 배분 있죠? 딱 그만큼만 쓰셔야 됩니다. 특히 50점 문제에서 제발 한 시간씩 쓰지 마세요. 10점 문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버하지 말고, 어쨌든 전체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보니까 물론 쓰고 싶은 게 더 많고 아는 게 더 많을 겁니다. 그래도 적절하게 해서 끊어야겠다라고 잘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이 유해생들이 이제 또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제 오버하는 것도 있지만요, 모르는 문제에서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나 이 한 문제 모르는데 이거 떨어졌네라고 해서 이게 좌절을 하다 보니까 계속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문제는 정말 적당히 써버리고, 1교시에서 그래 버리면 뭐예요? HS에서 계속 관세법 때 잘못 못 쓴 거 생각납니다. 밥 먹고 관세평가 때 생각나고 무역실무 때 정신줄 나버리는 거죠. 그럼 안 돼요. 여러분이 모르는 건요,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모르는 문제도 최선을 한 3, 4점이라도 받을 수 있게 쓰면 돼요. 3, 4년 차가 합격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오버를 안 해요. 이미 한번 유예생 때 본인이 실패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버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요. 또 하나,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요? 내가 모르면 쟤도 모르는 거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문제에서 당황하지 않고 그냥 쓸 수 있을 만큼만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죠. 유해생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뭐냐면요, 야, 문제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내가 정말 무역실무 4교시 땐 정신줄 놓고 정말 울면서 자고 밥만 쓰고 그랬죠. 그런데 막상 점수 나와 보니까 평균에서 1점 모자른 거야. 그게 뭘 의미해요? 내가 마지막까지 집중만 했었으면 분명히 합격할 수 있었는데, 모르는 거 한 문제 때문에 실제 시험을 놔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년차나 4년차 분들은 알아서 잘 할 거니까요, 유예생 분들은요, 오버하지 말고 모르는 문제 당황하지 말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시간이요, 제발 이거 전자시계 차고 가는 건 상관없죠. 근데 이게 시계를 보면은요, 지금이 몇 시 몇 분인 건 아는데 이게 몇 분 남았는지 계산이 안 되거든요. 초시계 좀 들고 가세요. 초시계 딱히 금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딱 시험을 시작하면요, 초시계를 틀어서 지금이 몇 시 몇 분인 게 중요하지 않죠. 시험 시작 후 몇 분이 지났는지가 중요합니다. 어차피 80분 시험이기 때문에요, 초시계로 보셔야 됩니다. 절대 이렇게 시계로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시계로 보면요. 이렇게 잘못 눌러 가지고 이게 초시계하다 리셋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초시계를 놓고 그다음에 이제 80분. 그다음에 좀 뭐 저 때도 그렇고 항상 확인하면 그런데요. 80분이 아니라 79분, 78분에서 시험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시작 종이 쳤을 때 제가 시작을 누르고 이제 종이 쳤을 때 껐는데 이상하게 79분이야. 그래서 절대 80분이 아닐 겁니다. 80분 기계처럼 맞추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한 77분, 78분 이거에 맞춰서 이제 끝낼 수 있게. 괜히 걷다 대고 내 초시계는 79분인데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 항의하지 마세요. 그래서 초시계를 쭉 준비해 주시고 뭐 볼펜이 항상 여유 있게 준비를 하겠죠. 모의고사 6개월을 보면서 아직도 이 답안지 작성 요령을 안 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 빵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걸 마지막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 예전에는요, 그 검정색 필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파란색, 검정색이나 파란색 펜을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아마 검정색이나 파란색이 이제 그 채점하려고 이제 답안지를 복사했을 때 잘 나오는 색이었겠죠. 그래서 가끔 모의고사 보면요, 그 파란색 펜으로 쓰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거 사실 모의고사 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검정색이나 파란색을 어떤 색을 쓰든 어차피 그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교수님이 채점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저희 강사들은 여러분 파란색으로 쓰면 파란색으로 된 답안지 그 눈이 썩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는데 애초에 이제 파란색 못 쓰게 됐어요.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특히 요색 필기 이제 파란색 안 됩니다. 혹시나 괜히 그 파란색 그 하지 마세요. 바뀌었어요. 저도 읽어보니까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자, 다음 그 두 번째 보시면요, 답안지 인적사항 기재란 외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특수한 표시하지 말라고 했죠. 여러분이 위도하지 않게 여러분의 특수한 글 쓰는 습관에 위거하여 특수한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정말 재수없게 빵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편 타당함을 기준으로 그냥 남들 쓰는 대로 쓰세요. 절대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그 틀렸으면 이렇게 이게 두 줄 긋습니다. 괜히 그 이상하게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두 줄 긋고 문제 자체 잘못 썼을 땐 X. 가끔 보면 진짜 그 특이하게 답안지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 모범 답안 나눠 드렸잖아요. 매주 그게 이제 그 논문에서 보통 글 쓰는 그 원칙적인 형식이거든요. 절대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그거 이렇게 쓰다가요, 모의고사 된 거 있죠? 여기 뭐 하나 잘못 썼으면 여기 쓴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줍니다. 빵점이에요. 이게 특수한 표시입니다라고 절대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쓰다가 뭐예요? 요거 해놓고 단어 하나 추가합니다. 빵점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맞죠? 요 내용을 추가하고 싶으면 뭐예요? 다 지우고 새로 써야 됩니다. 요거 여기서 여기 추가하고 싶으면 뭐예요? 지우고 새로 써야 됩니다. 여러분 빵점 맞는 거 이후 별거 없어요. 특히 실제 시험에서는요, 쓰고 내가 저거 못 썼는데 이렇게 추가한다거나 아래 추가해서 화살표 한다? 큰일 납니다. 진짜 빵점이에요. 그리고 좀 제발 그 문제 끝났으면 끝. 이거 습관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하 여백 꼭 써주시고, 자, 다음에요. 저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는데 요즘은 이게 답안지를 하나 더 나눠준다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두 부씩 쓰는 경우가 있는데 잘 보시면요, 여러분이 많이 쓰는 것과 여러분의 합격률은 크게 상관관계가 없을 겁니다. 많이 쓰면 좋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대부분 여러분이 실제 시험 문제에서요,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이 16페이지 안에 적당히 쓸 수 있는 분량입니다. 많이 쓰면 뭐가 문제냐면요, 대개는요, 정말 이 문제가 정말 내용을 많이 써야 돼서 여러분이 많이 쓰는 게 아니라요, 쓸데없는 말을 써서 많이 쓰거나 말을 그냥 늘려 하는 경우 있죠. 그냥 두 줄이면 끝날 거 네 줄에 쓰고 다섯 줄에 쓰고. 왜 그 인코텀즈 같은 거 쓸 때 그런 게 티가 많이 나요. 기본적으로 인코텀즈는 매도인의 입장에서만 쓰면 되죠. 그냥 FOB면 매도인의 본선 적재했을 때 인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위험이 이전된다라고 해서 끝이죠. 근데 흥분해가지고 뭐예요?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본선 적재가 된 이후에 위험이 이전된다. 그걸 매수인의 입장에서 쓸 필요 없죠. 왜 같은 말을 두 번 써요? 그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썼다고 뿌듯한 게 아니라 많이 쓰면 대부분요, 채점하는 사람이 굉장히 짜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분명히 쉽게 쓸 수 있는 걸, 그러니까 부장님 같은 느낌 있잖아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걸 뭐예요? 우리 부장님 했던 말도 하고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요. 갑자기 막 한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학생 하나가 손을 들더니 수험생 한 명이 자기 한 페이지 이거 하나 다 썼다고 한 권 더 달라는 거. 그러면 웃어. 저 사람은 벌써 막 20페이지 써서 와 대박 대박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쟤는 망했네라고 말리지 마세요. 그거 페이크예요. 여러분 그 떨어뜨리려고 그 페이크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말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 맛있어서 좋지 않아요. 왜 보시면은요, 실제 이제 모의고사 보시면은 그 조금 나이가 있으신 형님 누님분들이 있잖아요. 직장 생활 오래 하다가 이제 형님 누님분들이 이제 시험 와서 모의고사 보면요, 모의고사 때는 사실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 형님들 누님들 막 10페이지 11페이지 남들은 막 14페이지 15페이지 쓰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좀 느리시거든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막 10페이지 해야 10페이지, 맛있어야 11페이지. 그럼 이제 모의고사 때는 그냥 뭐 점수를 잘 못 받지만 이상하게 이런 형님들이 실제 시험에서 합격을 잘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교수님이 보기엔 그 정도만 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이 쓰는데 집착하지 마세요. 많이 쓰면은요, 그만큼 많이 쓴 만큼 가산점을 받을 확률도 있지만요, 많이 쓰는 만큼 뭐예요? 실수를 할 확률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쓸 확률이 늘어나요. 자, 그래서 흥분하지 말고 가능하면 요 한 권 내서 제대로 압축해서 글을 아름답게 쓰는 게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한테 꼭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일반 사항 보시면 뭐 끝이라고 쓰고 이하여백 꼭 쓰라고 했죠. 가끔 모의고사 보시면 이거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글쎄요, 실제 시험에서 끝이나 이하여백 안 썼다고 굳이 뭐 점수를 안 줄 것 같진 않은데, 그 채점위원회 입장에서 끝을 안 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냥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다 쓴 건지 안 쓴 건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채점을 끝내야 되는 건지 안 끝내야 되는 끝이 있어야 거기까지 채점을 하는 거죠. 끝났나 해서 봤더니 뭐요? 다음 페이지에 이 문장이 이어져 있는 거야.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거든요. 그냥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 이하 여백이 없으면 뭐예요? 야 뭐야 뭐 다 썼나? 근데 이하 여백이 없어 해서 뭐예요? 계속 넘겨봅니다. 뒤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하 여백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교수님 기분 나쁜 거죠. 자, 이거 사람이 지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감정이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이하 여백과 끝 이런 것 좀 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답안 쓰는 요령은 저는 6개월 정도 모의고사 보면 한 번은 읽어볼 줄 알았는데 끝까지 읽어보지 않으신 분, 그 다음에 끝과 이하 여백을 계속 누락하시는 분, 뭐 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바라는 거 항상 여러분의 합격이니까요. 뭐 지금 강평 뭐 지금 강평하면 화내겠죠. 뭐 지금 강평에서 여러분들 이거 잘했어요, 저거 못했어, 이거 왜 이랬어, 내일 시험 보러 이거 지금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은 부족한 거 없습니다. 다 잘 하셨고요. 사실 그 여러분이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느 망할 놈이 그 관세사가 전문직 2위 뭐 연봉 몇 억 이런 개소리를 해놔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때문에 그냥 응시자가 늘었어요. 그냥 물리적으로 응시자가 늘다 보니까 다행히 뭐 합격률이 좀, 불행히도 합격률이 좀 떨어진 거지 여러분이 절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 진짜 그 관세사 몇 억 기사 그거 사라져야 되는데 그 누구야? 어느 나라 관세사야 도대체? 그래서 결코 여러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 똑같이 공부 열심히 하셨고요. 이제 시험 당일에 컨디션 관리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괜히 시험 전날 공부 막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밤새서 가지 마시고요. 자, 다음에 사실 그 요즘 학생들이요, 뭐 제 나이 때도 그렇고요, 아침 안 먹잖아요. 저도 뭐 40년을 아침 안 먹었는데 괜히 오늘 시험이 있으니까 왜 그런 거 있죠? 뭐 2시간 전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머릿속이 맑아질 거야 라고 해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그러면 배만 아픕니다. 이거 안 먹던 아침을 먹고 커피를 먹으니까 뭐 시험 시간에 아이고 배 이러면서 뭐예요? 감독관님 화장실이 문제가 그 시험 망한 거라니까요. 아니 아침 안 굶어도 안 죽어요. 평생 안 먹고 살았잖아. 뭘 2시간 전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 머리가 맑아지면 마약이야 마약 그거.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안 하던 짓은 하지 마세요. 뭐 괜히 아침 먹지 마시고 커피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 화장실이 문제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면 안 되니까, 설마 이 학원도 그러나 모르겠지만 그 학원들이 이제 아침에 막 커피 주고 물 주고 그러죠.
그거 마시고 떨어지라는 겁니다. 이거 테러예요, 테러. 그거 어쩌라고? 시험 보는 당일에 물 먹고 커피 먹고 뭐 어쩌라고? 화장실 가라고? 아니죠. 그러니까 물이나 커피를 주면요, 사실 뭐 하루 정도 물 안 먹고 커피 안 마셨다가 안 죽잖아요. 그대로 가방에 넣어놓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뭐 이 학원만 다니든 저 학원만 다니든 상관없죠. 거의 모든 학원이 다 나올 테니까요. 학원 투어 한번 하세요. 저 학원 가서 저 학원이 주는 커피 받고, 요 학원이 주는 커피 받고, 저 학원이 주는 물도 받고, 가방에 꾸역꾸역 잘 넣은 다음에요, 그 집에 가서 이제 그 식량으로 드시면 되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요, 그 물 같은 거 제발 마시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그 커피 드시지 마시고, 그 점심 그뭐이 점심 그 괜히 사 먹는다고 괜히 나가서 헤매지 마시고요. 그 제발 점심 좀 싸우지 마세요. 그 점심 다 상해요. 그 점심 먹고 아이고 배야 하는데 관세평가 문제가 5페이지인데 어쩌려고 그래요. 여러분 일단 아이고 배야만 조심하시면 돼. 이게 유해생들이 제일 취약해. 그, 그 절대 그 점심 때요, 내가 점심을 안 싸왔는데 옆에 나랑 같이 이제 공부했던 그 친구가 나한테 그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한다. 그거 뭐 들어있을 줄 알고 그걸 먹어요. 우리 사람 다 저기라니까 먹지 마요. 특히 막 어디 막 카레 같은 거 해가지고 먹으라고 하는데 그거 테러입니다. 먹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그 아침에 막 김밥 천국 이런 데서 막 김밥 만두 이런 거 사오지 마요. 그거 다 상해요. 그거 배 아파서 어떡하려고. 그래도 배고프면 안 되죠. 물론 하루 정도 점심 안 먹는다고 3, 4교시 아이고 배고파가 낫죠. 배 아파보다는. 그래도 좀 혹시 너무 배고파서 혹시 그치 아침도 안 먹었을 테니까, 그래서 혹시 시험을 못 볼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항상 그래요. 상하지도 않으면서 일단 신속하게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건 절대 특정 브랜드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이러면 나한테 그 돈 주나 이 회사가? 그 칼로리 밸런스 같은 거 있잖아요. 칼로리 밸런스나 하나 더, 그러니까 상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 베어 먹으면 되는 거죠. 적당히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절대 뭐 빵 안 돼요. 상해요. 밥은 도시락 절대 안 됩니다. 그 뭐 맛있는 거 먹겠다고 제발 나가지 마시고요. 김밥 천국에서 절대 김밥이라 그 만두 같은 거 사오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칼로리 밸런스예요. 그냥 칼로리 밸런스 하나 배워 드시고 적당히 이제 그 허기짐만 이제 해결되면은 어차피 3, 4교시 금방이거든요. 여러분이 그 관세평가 시험지를 앞에 두고 배고픔을 느꼈다? 그냥 공부 안 한 거예요. 배고픔이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그냥 먹지 않아도 그날은 배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점심만 그 정도로 해결하시고, 그렇다고 또 원래 아침 잘 드시던 분까지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평소에 안 하던 짓을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그 시험이라고 해서 너무 이제 좀 여러분이 이제 물론 처음 겪는 이제 그 유해생들은요, 처음이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인터넷 검색해서 이렇게 하면 시험에 잘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쓸데없는 짓을 하는데 제발 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그런 것 같아요. 뭐 제가 바라는 거 여러분의 합격이고요. 정말 그 배 아파서 떨어지면 억울하잖아요. 화장실 때문에 떨어지고, 그다음에 괜히 뭐 긴장해가지고 뭐 쓸데없는 거 쓰다가 떨어지고, 모르는 문제 완전히 방치했다 떨어지고, 이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신감을 가지세요. 나와 이 다른 사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의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내가 해왔던 대로 긴장하지 않고 절대 오버하지 않고, 모르는 문제는 쟤도 모르고 나도 모르지만 이왕이면 뭐라도 쓰면은 점수를 주지 않겠냐는 마음으로 뻔뻔하게,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모르는 문제를 모르는 거 막 그 티내는 거 있죠. 그 티내는 거 안 좋습니다. 당당하게 써주시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시험 끝나고 뭐 한 3개월 이제 뭐 1, 2주는 좀 쉬겠죠. 뭐 쉬다가 이제 뭐 괜히 또 떨어질 것 같다고 또 학원 나오지 마시고요. 뭐 제가 그래도 뭐 몇 년 먼저 합격했던 그 선배로서 하나만 조언하자면요, 일단 시험이 끝나고 결과가 나오는 3개월이 정말 인생에서 되게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까지 괜히 공부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때 이제 너무 좀 정신줄 놓고 노는 것도 문제고, 차라리 놀면 되죠. 정신 놓고 놀기만 하면 억울하잖아. 대부분은 뭐야, 멍하니 하고 있습니다. 괜히 그때 시험 내가 잘 봤나 못 봤나. 그냥 노세요. 그럴 거면 괜히 놀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그게 뭐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 시기에 여러분한테 추천드리는 건요, 가능하면 영어 공부를 좀 하세요. 어차피 불합격을 하든 합격을 하든 여러분 인생에서 이 시간만큼 여유 있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겁니다. 어찌됐건 여러분의 영어 인생은 인생에 꼭 필요한 거고요. 관에서 합격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영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사실 요즘은 골프 연습장이 워낙 대중화돼 가지고 헬스장이랑 골프 연습장 같이 하고 있죠. 네, 헬스장 가는 돈이면 골프장도 갈 수 있죠. 골프는 좀 배워두세요. 골프는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괜히 이제 그 합격하고 관세 업무 시작하면 골프 배울 시간 없고요. 나중에 이제 좀 연차가 돼서 이제 골프 영업을 그 접대를 좀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골프 못 친다고 그때 배우기 시작하면 늦거든요. 이 3개월이요. 그래 잘 됐네. 그냥 좀 오전에 영어 배우시고 골프. 그리고 뭐 영어 공부는 안 된다고 하면은요. 골프는 어차피 몸으로 배우는 거니까 배울 수 있죠. 저는 그냥 여러분들한테요. 어찌 됐건 골프는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관세사라면 반드시 골프를 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골프 배우는 게 낫겠네요. 골프 배우면서 스트레스도 좀 푸시고 그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는 건 바라지 않고요. 제가 항상 바라는 건 이제 합격자로서 필드에서 합격자 모임에서 이 학원이 합격자 모임을 하려나 모르겠지만 하겠죠. 그래서 합격자 모임에서 여러분을 뵙는 겁니다. 긴 공부 시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긴장하지 말고 마지막에 베스트 컨디션으로 시험에 응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